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과학책 78쪽부터 85쪽까지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쪽, 79쪽을 펴주세요. 물에 띄운 자석은 어느 방향을 가리킬까요? 여기 나온 실험 내용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원형 수조에 물을 담고 플라스틱 접시의 가운데에 막대 자석을 올려놓고 물에 띄웁니다. 플라스틱 접시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멈췄을 때죠. 막대 자석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 관찰해 봅시다. 그럼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수조를 준비하는 동안 나침반으로 동서남북을 확인하고 있을게요. 이 나침반의 빨간 바늘이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실에서 북쪽은 이쪽이 북쪽이에요. 나침반의 빨간 바늘이 북쪽을 향하고 있고 화면에서 이쪽이 북쪽이니까 이쪽이 남쪽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동서남북인 거 표시를 선생님이 해 볼게요. 여기가 북쪽 N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딱 북쪽을 가리키진 않지만 선생님이 우선 이렇게 북쪽이라고 여기다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나침반은 잠시 여기 두겠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실험해 보세요. 마른 수건이나 걸레를 바닥에 깔고 수조에 물을 받아왔습니다. 좀 많이 받아야 자석이 물에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좀 큰 플라스틱 접시를 띄웁니다. 선생님은 통에 뚜껑 같은 걸 가져왔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막대 자석을 띄울 건데요. 이 막대 자석이 무거워서 좀 잘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살며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막대 자석이 회전하기 시작하는데요. 멈출 때까지 기다릴게요. 접시 위에 놓인 자석의 N극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나요, 지금?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랑 자석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같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한번 반대로 돌려볼게요. 지금 이 나침반 바늘이 회전하는 것은 이 나침반이 자석에 반응을 해서 그렇습니다. 나침반 헷갈리니까 잠깐 치워놓을게요. 자석이 지금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 어느 위치를 찾아가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멈췄어요. 근데 또 이 N극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죠.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또 반대로 놨어요. 가만히 두어도 알아서 이 자석이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석이 멈추었습니다. 선생님이 화면에 잘 보이라고 접시를 가운데로 끌어왔는데요. 이번에도 이 N극이 북쪽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에 띄운 자석이 항상 일정한 방향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물에 띄웠을 때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이 극을 N극이라고 부릅니다. 이 N은 북쪽을 뜻하는 north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파란색 극 부분은 항상 남쪽을 가리킵니다. 이 북쪽의 반대 방향이죠. 이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S극을 보면 자석의 파란색이고 S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S는 남쪽을 의미하는 south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 자석만 있으면 이 자석을 물에 띄워가지고 북쪽과 남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바로 이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이 나침반은 이렇게 평평한 곳에 놓고 잠깐 기다리면 바늘이 이제 멈춰요. 선생님이 이 자석을 갖다 대가지고 지금 회전하고 있는데 평평한 곳에 한 10초 정도 놔두면 북쪽을 자연스럽게 가리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침반 바늘이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바늘이 어디를 가리킨다? 항상 북쪽을 가리킨다는 거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집에서 해볼 친구들을 위해서 팁을 알려주자면 이렇게 플라스틱 접시를 하나 띄워서 하세요. 왜냐면 막대 자석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띄우면 물에 가라앉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물에 뜨는 플라스틱 접시를 좀 큰 걸 띄워놓고 그 위에 자석을 올려야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80, 81쪽에 다음 실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철로 된 물체로 나침반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머리핀을 클립에 대어서 이 클립이 머리핀에 붙는지를 먼저 확인을 할 겁니다. 당연히 자석이 아니니까 서로 붙지 않겠죠. 근데 그 다음에 막대 자석에 그게 머리핀을 이렇게 그림처럼 1분 동안 붙여 놓으면 이 머리핀이 잠깐 동안 자석의 성질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 클립에 다시 갖다 댔을 때 클립이 머리핀에 붙습니다. 그래서 머리핀으로 자석 만들기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머리핀 자석으로 나침반을 또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학교 과학실에는 이런 실핀, 머리핀이 없다고 해서 선생님은 바느질 할 때 쓰는 바늘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수조는 옆으로 치워두겠습니다. 이런 뾰족한 핀이랑 그리고 바늘을 좀 큰 걸 가져왔어요. 그리고 얘네는 클립입니다. 자, 이렇게 클립이 있어요. 이 바늘을 가지고 자석을 만들 건데요. 네, 지금 이 바늘을 이 클립에 갖다 대도 반응이 전혀 없어요. 서로 붙지 않습니다. 아직 이 바늘이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교과서 순서대로 자석을 만들어 볼 건데요. 교과서를 살펴보면 이 자석의 N극 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갖다 붙이라고 하죠. 선생님은 이 방법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자석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과학 실험할 때 쓰던 방법인데요. 자, 이 바늘 끝에 뾰족한 부분, 이 끝을 이 나침반 바늘, 즉 N극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이 파란색 S극에 이 N극으로 만들 부분을 왜 N극이 아닌 S극의 바늘을 문질러야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줄게요. S극에 이렇게 바늘 끝을 문질러 줍니다. 문지를 때의 팁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한쪽 방향으로 쓰다듬어 주듯이 이렇게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다듬어 줍니다.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문지르면 되더라고요. S극에 문질러서 바늘 끝부분을 N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짜자잔! 이번에는 클립도 들어보겠습니다. 짜자잔! 네, 잘 떨어지는 건요. 이 바늘이 너무 가볍고 가늘어가지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클립을 자석에 붙이는 것처럼 바늘에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못을 가지고 선생님이 자석으로 만들어 볼게요. 문질러 주세요. 네, 보면 클립이 못 끝에 자석처럼 붙었습니다. 핀도 붙여볼게요. 핀도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해보니까 자석 만들기가 잘 안 되는 도구들도 있었어요. 이런 빵끈은 철사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자석의 성질을 띠게 만들게 돼도 너무 가늘고 힘이 없어서 바늘을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또 철이 아닌 다른 물질로 겉이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는 자석에 문질러도 자석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뾰족한 뜻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끝이 자석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쓸어줘야 합니다. 네, 그럼 이 바늘을 가지고 나침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늘을 그냥 띄우면 잘 뜨지 않을 수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벼운 물에 잘 뜨는 수수깡에다가 바늘을 끼워 볼 거예요. 약간 구명조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대로 자석을 만들었으면 이 바늘 끝이 북쪽을 가리켜야 해요. 정말 그런지 볼게요. 선생님이 일부러 바늘 끝을 반대 방향으로 놓겠습니다. 돌아가요. 빙글빙글 돌고 있죠? 네. 지금 멈췄어요. 어느 방향을 가리킵니까? 네, 북쪽을 가리키고 있죠? 다시 한번 놔볼게요. 혼자서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요. 돌아가더니 다시 북쪽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바늘을 가지고 자석을 만들어 봤어요. 이 한 번 자석이 된 바늘은 영원히 자석의 성질을 가지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시 예전에 자석이 아닌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 수수깡이 없는 친구들은 수수깡이 아니더라도 우드락이나 플라스틱 조각 같은 이렇게 가벼운 것에 바늘을 테이프로 살짝 고정하고 놔도 나침반처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바늘로 나침반을 만들어 봤고요. 이제 82, 83쪽을 보겠습니다.